자, 이번엔 14번 보시겠습니다. 14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 신고를 받은 거래 내용 및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 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맞죠? 2번.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가격 검증 체계에 의한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해야 되겠다. 누가요? 신고관청. 맞죠, 이것도? 3번.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당해 부동산 수대에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세무서장한테 통보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요. 세무서장한테 통보하잖아요, 여기요. 등기소장으로 바꾸면 틀리다 이 말이에요. 4번. 가격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3번이 맞다는 걸 가르쳐줘 버리잖아요. 세무관서의 장은 당의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가격의 적정성 검증 결과 또는 신고 내용의 조사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을 갖다가 요구할 수가 있다. 국장이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려고요. 그때는 누구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신고관청입니다. 근데 그 앞쪽에 보면 당사자 또는 개공에게. 여기 틀렸죠? 네. 틀린 거 5번. 자, 17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17번. 자, 17번에서 틀린 것은 그랬고요. 1번 지문과 그 다음에 4번 지문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1번 지문은 총 실제 거래 가격란을 적는 칸이 있는데 그때 적을 때는 전체 거래 가격을 적고 그걸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렇게 나눠서 적습니다. 그런데 1번에서 중요한 것은 가로 아래 내용입니다.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다가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적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의 뭘 적습니까?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문제 푸실 때요. 총이란 얘기가 나오면 총 실제 가격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나와서 제일 끝에 가요. 합계 금액을 적는다라는 합계란 말이 꼭 와줘야 됩니다.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 각각의 물건별 거래 금액에 여기까지 나오고 마지막에 뭐예요? 합계. 총 그러면 뭐예요? 합계. 이 말이 안 나오고 이렇게요. 물건별 거래 가격은 물건별 거래 가격란이다 이렇게 하면 물건별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뒤에는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죠. 앞에가 뭐예요? 물건별 거래 가격란이다. 요 칸을 적을 때는 합계 금액을 적고 요 칸을 적을 때는 총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했을 때도 뭐예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죠? 4번 보세요, 4번. 네? 서식을 한 번도 구경 안 했으면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식 구경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식이 없으니까 지금 문제집에. 4번에 보면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2개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2개 이상의 부동산이란 말이 나왔다고 해서 뒤에가 합계가 나오면 안 된다는 뜻. 예? 이건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요 두 가지를 갖다 틀리게 낼 때
요 밑에 걸 트링이 될 때는 물건별 거래 금액인데 두 개 이상의 이 말 나오면서 여기다가 합계를 집어넣으면 틀리다고요. 틀리게 내는 방법이 물건별 거래 가격 난이다. 그러면 반드시 뭐만 적어요? 각각. 합계 나오면 안 된다고 여기는 두 개 이상 왔어도. 거꾸로 여기는 총 실제 거래 가격란을 적을 때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한다. 그래서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라고 끝내면 또 틀립니다. 마지막에 뭐가 와야 돼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의 뭐요?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그래야 맞는 거고 여기서 끊어지면 틀리게 되겠죠? 예상 문제. 자, 1번, 4번 꼭 알아두시고요. 2번은 권리 이전의 내용은 신고사항에 들어갑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권리 이전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권리 이전의 내용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거래계약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3번 면적을 적을 때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이거 앞에 한번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 앞부분을 맞고. 자, 집합 건물일 때는 무슨 면적? 전용 면적. 맞습니다. 5번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인가사의 위임을 받은 소공이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소공은 제출 대행할 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나요? 소공이 제출 대행할 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가로 안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전자문서 제외라고 돼 있잖아요. 소공은 전자문서로 못합니다. 이 양반은. 자, 가만 있어봐. 틀린 거 뭐라고 그랬죠? 틀린 건 2번. 18번 풀어보십니다. 기출문제입니다. 18번. 자, 18번의 1번은 주소란에다가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하는 거 맞고요. 물론 주소도 적습니다만은 나아가서 거래 지분 비율도 표시한다는 거고. 2번 건축물의 종류를 적어줄 때는 건축법 시행령상의 용도 분류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를 적어준다 이겁니다. 뭐 이종 근생이다, 판내 시설이다, 공동주택이다 이런 식으로. 3번 같은 경우는 틀린 게 전용 면적을 적어주죠. 공용 면적은 나오면 안 돼요. 그다음에 4번 종전 부동산란 잘 봐두셔야 돼요. 4번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근데 거기 적어줄 때는 거래금액란에 특히 중요한 두 가지를 적어줍니다. 하나가 추가 지불액, 또 하나가 뭐예요? 권리가격입니다. 그걸 합계 금액을 적어주고 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적어주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5번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준공 전과 준공 후 계약 여부에 따라서 준공 전이냐 준공 후냐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19번 문제 풀어보시고 역시 기출 문제입니다. 19번요. 자, 19번에요.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지문은 도정법은 7가지 법에 들어가죠. 그에 따라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란 말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지위는 7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근데 그 지위